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급편 책에서 정의인격. 어제까지는 편과인격 4부를 했고, 이제 기초편의 정의인격과 편인격을 공부를 하시면 이 기초, 사주의 모든 기초는 끝이 난다 그래요. 그리고 꼭 명심하셔야 할 부분 하나,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기초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합과 형충파에, 그리고 생극재화, 이 생극재화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합과 생, 그리고 극, 이 부분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일간 입장에서 생한다 하는 그것은 식상이요, 재성은 일간이 극하는 상태예요. 재라 함은 관성으로부터 내가 제어를 받는 것을 말하며, 그리고 내 자신이 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생극재화라 하고, 이 사주를 기초편을 완전히 모두 공부하시는 이러한 부분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간지상생. 그래서 이 간지상생이 지지가 천간을 생할 수도 있고, 천간이 지지를 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있어야 할 글자는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할 글자는 없어야 한다. 이 부분을 찾는 과정, 그리고 조우법, 억부법, 통관용신, 병양용신, 그리고 또 하나, 왕이 순세, 지리를 알아야 하고, 쇠신왕충, 왕신대노현상, 이것까지만 하면 거의 기초편은 완성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중급편이나 고급편,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사람들의 사주를 통변하면서 나타나는 경험치, 그 경험에 의한 그것이 되겠다 그래요. 다만 이 비부명리 중급편 책에는 이제 기초편이 끝나면 운세 보는 법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요. 그래서 조우법과 운세 보는 법, 그리고 억부법, 통관용신, 병양용신, 여기에 더 중점을 둔 것이 중급편이다 그래요. 이 정인격은 월지가 정인이 된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일간이 간목이라면 일간과 음양이 다른 천간, 그것을 정인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일간의 음양이 다른 나를 생하는 글자, 그 부분은 계수이다. 그래서 간목에 계수가 정인이고, 을목에서는 을목은 음천간이고, 음양이 다른 인수천간은 임수이다. 임수일간에서의 음양이 다른 천간, 인수천간은 신금이다. 그래서 신금이 정인에 해당이 되고, 이 계수는 음양이 다른 인수천간은 경금이다. 또한 이 경금에 인수, 음양이 다른, 이 경금이 양천간이기 때문에 음양이 다른 인수천간은 기토이다. 그래서 기토가 정인이 되고, 신금은 음양이 다른 인수천간,
이것은 무토이다. 이 무토에 음양이 다른 인수천간은 정화이다. 그래서 이 정화가 정인이다. 기토일간은 음양이 다른 인수천간은 병화이다. 그래서 모든 인수는 이렇게 음과 양, 양과 그래서 또한 모든 이 십신의 관계가 음양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다만 내가 생하는 글자, 이 부분이 식상이라 그러는데, 식상에서 내가 생하는 글자 중에 일간이 양일간이라면 양일간과 똑같은 그 양일간, 그것이 식신이 된다. 음양이 다른 나를 설계하는 글자, 그것은 상관이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래요. 간목부터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외우시면 상당히 쉽겠다. 그래서 이 오행도를 놓고 이 간목에서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그러니까 이 간목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 간목과 똑같은 성분, 그러니까 같은, 만나는 양천간, 이 부분은 전부 다 편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다만 하나, 식상만 다르다. 식상만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그 상관, 그리고 나머지는 재성이나 관성이나 인수는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편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간목의 무토가 편재, 간목의 경금이 편관, 간목의 임수가 편인. 외우기 쉽죠. 자, 그 다음에 을목에서도 음양이 같은 천간, 똑같다 그래요. 이 간목처럼. 그래서 이 간목과 을목 이 부분에서 가령 이 을목에서 이 을목과 음양이 다른 관계는 전부 다 정자에 해당이 된다. 음양이 같으면 편자이다. 양천관과 마찬가지로. 이 을목이 음천간이기 때문에 음양이 다른 관계는 전부 다 양이 되겠죠. 식상은 아까 제하라고 그랬죠. 일단 제해 놓고, 그러면 을목일관과 음양이 다른 관계는 재성과 관성과 인수가 이 을목의 정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을목의 재성의 음양이 다른 관계니까 무토가 정제, 경금이 정관, 이임수가 정인, 일광과 음양이 같으면 음이니까, 음일간이니까 기토도 음이요, 신금도 음이요, 계수도 음이요. 그러면 전부 다 편자다. 그래서 을목의 기토가 편재, 신금이 편관, 계수가 편인. 다만 이 식상에서는 이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오.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 그러면은 이 십신은 다 외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간목의 정인격은 음양이 다른 관계이다. 그래서 간목의 정의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계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정인격을 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정, 무정을 찾아라. 그러면 유정, 무정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절과의 관계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간목에 여름과 사계라고 해서 진술충미월 이 부분에 태어나면 사주가 덥기 때문에
이때는 시원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자수가 정인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 간목과 을목만의 특징이 인수, 정인격, 편인격은 좋지 않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 갑을목이 추위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갑을목이 정인격이나 편인격이 성격되어서 인수에 끊임없는 그 덕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사주가 조열했을 때 인수의 덕을 보는 것이고, 사주가 한랭하고 춥다면 그때는 화기를 원하기 때문에 식신상관 또는 재성, 이 부분을 원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계절과의 각기 차이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옛 어른들이 항상 그랬죠. 인생사 세옹지마인 것이요. 적군이 아군되고 아군이 적군으로 변하고, 이 세상 믿을 사람이 누구이며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인생사는 세옹지마다. 아군이 적군되고 적군이 아군된다. 이것이 사주의 생극지화의 법칙이다 그래요. 그래서 정인은 나의 의식주 성분으로 친어머니라고 하지만, 친어머니 정인의 성분을 기뻐할 수도 있고 아주 싫어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계절과의 관계성. 그래서 정인은 나를 방조함으로 생아자, 그래서 나를 생하는, 나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이다. 나에게 의식주를 마련해 주는 어머니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인이라 하고, 일간과 음양이 다른 인성을 정인이라 하는데, 인수라는 말은 정인과 편인을 통칭해서 인수라 하고, 또는 인성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편인과 정인 모두 나의 어머니이다. 다만 이 어머니 성분이 시신이 되었을 때, 이때가 진정한 편인격, 정인격, 이 부분이 되는데, 이 사실은 편인격, 정인격이 되는 것은 이미 사주가 한랭하고 춥기 때문에. 근데 간목일간에서는 그렇지만 이 병종화 일간에서는 또 다르겠죠. 무기토 일간에서는 또 다르고, 경신금 일간에서는 희귀신의 그 모든 것이 또 다르고, 임계수 일간은 또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같은 정인격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그래서 딱히 정인은 이러한 성분이라고 결정 지을 수는 없다 그래요. 대체로 이 정인은 친어머니를 상징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며, 사주 명식에 따라서 편인이 친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남자에게는 어머니, 이모, 장인, 조부를 상징하고, 여자에게는 어머니, 손자, 사위, 시증조부 등을 상징하는데, 금묘화실의 정인의 위치에 따라서 육친에 다르게 적용된다. 즉 금묘화실이라 하면 연월일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금묘화실은 연월일시 근묘화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쉽게 한 그루에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은 근이라 하고, 이것을 연주라 한다. 나무의 기둥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월주라 하고 이것을 묘라고 한다. 나무에는 여러 나무다운 가지들이 있고 이 가지를 일주라고 한다. 그래서 금묘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가지가 있으면 이 가지에는 이파리가 있고 열매가 맺어야 되겠죠. 이것을 시주라 하고 이것을 실이라 한다. 그래서 금묘화실과 연월일시, 즉 가령 간목일간의 정의는 계수인데 이 간목일간의 이 계수가 연, 월, 시에서 또는 일지가 자수일 수도 있고 이처럼 연월일시에 어떠한 어머니이냐,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가령 시간에서 나의 계수 정인 어머니가 되었다면 아이 어린 어머니, 소녀 같은 어머니와 같을 것이고 연주에서 계수가 왔다면 할머니 같은 어머니가 될 것이고 월주에서 정인이 왔다면 나의 월주에서 어머니, 자식을 낳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나의 형제들을 낳아주는 진정한 친모와 같고 시주에서 왔다면 어머니 모시기가 힘들고 까탈스럽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시에서 왔기 때문에 나의 자식이 어머니가 된 것이다. 나도 어머니를 자칫 능멸할 수 있고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인데 왜 너는 나를 효도하고 인정하고 나를 떠받들고 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연월일 시주에 금묘화실의 과정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즉 가령 이 간목일간에 경금이 나타났는데 이 경금이 연, 월 또는 일지일 수도 있고 또는 시주에서 경금이나 신금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연주에서 편관이 되었거나 정관이 되었다면 이미 나의 조상이기 때문에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주에서 예를 들어서 있었다. 그러면 나의 자식이 나를 제어하는 관성 노릇을 하려고 할 것이니까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그렇다. 연주, 월주는 반드시 재성이나 관성, 인수가 되는 것이 좋고 일주나 시주에서는 식상과 비겁과 식상과 재물이 되는 것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연월주는 조상과 또는 나의 부모군 이 부분이 되는데 조상과 부모군이 이미 재성이나 관성이나 인수가 되었다면 나의 윗사람들이고 재성이라면 나의 재물이 되어주니까 부모 덕에 평안하게 살고 또는 연월주가 관성이라면 정당하게 나이 드신 분으로서 나를 그 자신의 경험치를 나한테 물려줄 것이니까 좋고 또는 인수가 되었다면 이미 어른으로서 내 자신을 제어를 해주고 자기 경험치를 물려주니까 좋고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를 어떻게 있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월주가 비급이 되었거나 식상이 되었다면 식상은 나의 아랫사람이다. 나의 아랫사람이 조상궁, 부모궁에서 나의 아랫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내 아랫사람들이 벌어주는 돈을 먹고 살아가는 성분이 되는데
조상과 부모궁에서 내 아랫사람이 되어 가지고 내가 시키는 것을 이렇고 저렇고 말을 받들어 듣는다면 부모 조상궁에서 나를 받들어 주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연, 월, 일, 시주, 금묘, 화실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데 특히 억부 위주로 사주를 많이 보는 낭월 학파 같은 경우에서는 사주를 잘못 보는 것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금묘 화실에 대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또 이수문파 같은 경우는 오로지 천간으로만 사주를 보기 때문에 이것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든 학파들이 또는 신살파라고 있어서 신살 위주로만 사주를 본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제각각인데 사실은 모두가 필요해서 있는 것이다. 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밥만 한 그릇, 김치만 달랑 놓고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냐. 때로는 멸치도 있어야 하고 간장도 있어야 하고 달걀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고기도 있어야 되고 또는 야채도 있어야 되고 골고루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옷 또한 천간 위주로만 본다거나 억부 위주로만 본다거나 또는 억부 위주로 보면서 살성, 신살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사주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 그래요. 천간은 천간대로 필요하고 지지는 지지대로 필요하고 그래서 필자가 그것을 나눈 것이 초급편, 중급편, 고급편, 천간론, 신살론. 초급편에서는 지금 현재 초급편과 중급편이 한 권으로 합쳐져 있고 이 고급편에서는 자연의 실상, 계절과 인간의 일간의 관계 그리고 천간론 비결에서는 순수한 천간론만 설명을 했고 신살론에서는 전체적인 지지와 천간과의 관계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고급편 이 부분에서는 억부와 천간론과 모든 것이 합칭되어 있는 것이 고급편이다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중요하다. 달랑 이것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정의는 친어머니를 상징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며 사주 명식에 따라서 편인이 친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난명에는 어머니 또는 이모 또는 장인 또는 조부를 의미하고 그러나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금묘화실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진다 그래 이 육친성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금묘화실에 정인의 위치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진다. 정인의 성분은 수용 능력, 특히 연월주에서 정인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더욱더 강화가 된다. 그래서 수용 능력, 인허가, 자격증, 깨달음, 계시, 인내력, 학문, 교육, 학자, 유산, 음도, 의복, 의식주, 조상, 전통, 문서, 책, 지혜, 귀인, 조업계승, 자선사업, 문화계, 교육계통 등을 의미하며 자기 멋대로 하는 단점도 있지만 인의를 알고 자비심이 있으며 종교를 경신하고 대인의 품격으로 그 자질이 온유하고 단정하며 사주격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나의 윗사람들만 믿고
이 손자가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뽑더라 하는 것처럼 그 윗사람을 능멸하는, 철이 없고 게으르고 윗사람만 너무 의지하는 그러한 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대체로 나의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의를 알고 자비심이 있고 온유하고 단정한 성품이 나타난다. 특히 간여지동 정인격이 시신이면 자산이 풍부하고 복수 쌍전에 무병장수하고 생애 안락 등의 기람을 유도한다. 총명하고 단정하며 인자하고 지혜가 있으며 너그러운 특징이 있다. 그러나 정인이 귀신 작용이라면 게으르고 매사의 개인주의로 인색하며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방황한다. 정인이 정관동주에 있으면 인격자이며, 자, 이 부분이 핵심이다 그래요. 정인이 정관동주에 있으면 인격자이며, 정인이 상관동주에 있으면 허영에 흐르기 쉽고, 정인이 나를 낳아기르는 친어머니로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전통의 어를 배워서 나 또한 정인으로 배운 바를 널리 전파하는 인덕이 많은 사람이다. 자, 다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병화에 정인은 을목이다. 이 을목이 오는 것은 해수에 앉게 되죠. 이 관성에 앉게 되면. 그러면 나의 이 병화 일간의 어머니가 이 병화에 해수 천을 귀인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해 중에는 임수가 있고 임수 을목 병화로 나타나면 호수 위에 떠 있는 을목 연꽃이 되고 그 호수 위에 병화 태양이 화창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품격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을목이 을미로 왔거나 을축으로 왔다면 이 병화의 상관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관으로 오게 되면 이 을목의 미토 축토는 재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재물군이 앉은 자리에 있는 것과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그랬죠. 어머니가 상관동주하면 허영이 흐르게 쉽다. 자, 그런데 각기 다 다르다. 이 병화 일간에서 틀리고 정화 일간에서 틀리고. 자, 그런데 간목 일간이라면 내 어머니 정인이 계수가 앉게 되면 사화에 앉게 되죠. 그러면 이 계수는 나의 간목의 문창성 위에 앉은 계수이고 계수의 천을 귀인이 되기 때문에 귀인 어머니가 된다. 그러나 이 부분을 꼭 정관동주, 나의 인수가 정관동주 할 수도 있고 식신동주 할 수도 있고 상관동주 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어머니가 친어머니 계수가 나의 관성에 앉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계수는 유금에 앉겠죠. 그러면 이 간목에 유금은 정관이다. 정관지에 앉아 있는데 계수는 하늘 높은 구름의 그 우로수이고 유금은 봉황이다. 둘 다 하늘 높이 있는 것이라고 해서 형이상학적인 높은 그 뜻만이 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이 유금이라는 자기의 친모죠. 지금 현재 계수가 계유로 왔다면 유금의 친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계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틀리다 그래요. 이 부분의 설명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래서
전체를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정의는 편인처럼 눈치가 빠르지 않으며 임기응변에는 느리지만 고지식한 성격으로 배우고 익힌 알을 활용하여 정당한 학문과 윤리 도덕을 자식에게 전수하겠다는 보수적인 사고와 사명감으로 자신의 알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성분으로 내 앉아 있는 나의 무토일간, 기토일간 또는 모든 천간에서 이 정인의 성분, 즉 예를 들어서 이 경금이 기토가 정인이 되는데 이 기토, 나의 어머니가 기축으로 올 수도 있고 기미로 올 수도 있고 또는 기유로 올 수도 있고 기해로 올 수도 있고 또는 이 기묘로 올 수도 있고 기사로 올 수도 있다. 내 사주 원국에서 이 경금이 나의 어머니 성분이 무엇으로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어머니 성분이 이 기토는 6개의 지지에 앉기 때문에 6가지의 성격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경금에 미토나 축토가 있었다면 이 부분 성분과 이 미토가 있었었는데 이때는 이 어머니가 기해로 와서 아니면 기유로 와서 미월이기 때문에 사주를 시원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유나 기해로 왔다면 어머니의 덕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또는 기묘로 와서 해수를 불러오는 어머니라면 또한 반갑겠고 그런데 미월에 태어났는데 나의 어머니가 기사로 왔고 또 기미로 와버렸다. 그러면 어머니 덕이 이미 없어져 버리겠죠. 이처럼 전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적인 정인의 성분, 편인의 성분 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사주를 고구편과 술사편과 깊숙이 들어가서 성분 분석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관인상생격은 인수와 정관이 상생하는 구조를 관인상생격이라 하고 살인상생격은 살성을 인수를 끌어당겨서 일간을 생하는 그 과정을 살인상생이다. 그러면 관인상생은 예를 들어서 간목에 신금이 있었을 때 나의 인수가 금, sol, 생, 목을 하면 관인상생이고 살인상생은 이 경금이 있어서 살자가 들어가죠. 칠살의 살자. 그래서 이 살을 살인상생을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건이 있다. 여기에서 유정무정이 나타난다. 가령 경금이 있었고 살이라면 살인상생을 한다면 이 계수는 병목현상과 같다. 그래서 살인상생을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계수 자체가 경금 자체가 계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설계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돼버린다. 그러면 살인상생을 하는 격국은 무조건 임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요. 일간의 임수. 이 을목에서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을목에서는 이 계수 말고 임수가 있어야 살인상생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살이 들어와서 인수를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수는 살이 많아도 설계할 수가 있지만 계수는 병목현상으로 나 수탁으로 문제가 된다. 또한 정관격이 완전히 정관이 왕했을 때
이때도 살인사항생을 한다면 이 관성과 인수가 사이가 좋은 유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계수는 쓸모가 없다. 오로지 간목이 되었건 을목이 되었건 살인사항생을 하기 위해서는 임수가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꼭 이 부분을 갖다 아시고 여기에 대입을 해야지. 무조건 살성이 왕성하다고 그래서 계수가 한 글자 있으면 말로만 살인상생이지 이 살을 인화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계수 못 치니 팍해져서 오히려 죽어버린다. 그래서 신강명식으로 재성이 과하다 하다면 신강하기 때문에 이 재성을 설계하는 관성을 용신하고, 신강명식으로 인수가 과하다 하다면 재성을 용신해서 인수를 제어해야 하고, 신강명식으로 비급이 과하다 하다면 식상을 용신하거나 관성을 용신하고, 신약사주로 재성이 과하다 하다면 비급이 용신이고, 신약사주로 식상이 과하다 하다면 이때는 인수가 용신이 되고, 신약사주로 관살이 과하다 하다면 이때 역시 인수가 용신이 된다 그래요. 자, 오늘은 벌써 30분이 넘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인격 일부라 칭하고, 내일은 정인격 명식의 월지와 일주와의 관계, 그래서 일간이 원하는 정인 성분이 되어야만이, 있어야 할 글자가 있어야만이 참다운 정인이 되고, 일간이 원하지 않는 없어야 할 글자가 정인으로 왔다면 나의 어머니로 인해서 한이 쌓이고, 그래서 여러 번 필자가 얘기를 했지만 내 사주의 정과 편, 그러니까 정자와 편자를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있어야 할 글자인가 없어야 할 글자인가 이 부분을 봐주시라 그래요. 자, 다시 한 번만 여기서 이야기를 할게요. 사주 명식에 을유일주이다. 을유일주에 6월이었었다. 또는 신월이었었다. 그리고 여기 재성은 뭐 술토가 한 글자 있었거나 또는 미토가 있었거나, 이 을목에서는 묘목이나 인목이 한 글자 있었다. 여기에 살성이 신금칠살이 투출이 되었고 6월이었었다. 그러면 을목의 6월은 절지요, 신금칠살이 투출이 되었으니 이때는 칠살객이다. 그런데 보니까 이 칠살은 제압을 해줘야 하는데 병화가 있어서 제압을 하거나, 그러면은 정화가 있다면 식신 제살이 되겠다. 병화가 있다면 상관 제살이 되겠다. 그런데 병정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식상이. 그리고 이 미토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임신으로 왔다면, 이 신금이 한 글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살인 상생이 된다. 여기에서는 임목이나 묘목이 한 글자 있어도 사주의 대세를 잡은 것이 칠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칠살이 억부의 대상이다. 그래서 칠살을 설계하는 임수가 용신이 되어서 살인 상생격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개유월이었었다. 근데 이 인수가 딱 한 글자였다. 그러면 말은 좋아서 살인상생격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그런데 이 개수는 금다 수탁에 이미 죽어버렸다. 그리고 토기의 제어를 받기 때문에
말로만 살인상생이라고 그러지 이 을목이 전혀 계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금설생목을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때는 설기를 잘 뽑아내고 인수다운 인수가 되도록 하는 이임수를 요구한다. 이때는 을목에서는 칠살격 살인, 상생하는 나의 정인 친모가 이때가 진짜 친모가 되는 것이다 그래요. 친어머니가. 어머니 덕에 수많은 공부를 하고 내 자신이 성공수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면 이때는 내가 원하는 글자가 임수가 있으면 어머니 덕을 논하고 내가 원치 않은 계수가 있었다면 쓸모없는 어머니가 되고 이 사주에서 있어야 할 식상, 남자라면 나의 아랫사람들 또는 나의 그 동료들의 덕, 이 부분이 관사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할 글자가 없다면 이 을목의 인생 무대가 없으니 눈물과 탄식이 나타난다. 그런데 있어야 할 글자가 병화나 정화가 한 글자 있었다면 아랫사람의 덕으로 나의 능력을 바탕으로 나의 재주를 바탕으로 성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에 정편에 얽매이지 말고 있어야 할 글자인가 없어야 할 글자인가 이것을 먼저 찾고 살펴라 그 얘기예요. 자, 오늘은 정인격 일부를 공부를 하셨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